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로 투자자들의 관심 모이면서요. 주가 변동성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 상반기 고점 기준으로 해서 32%가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총 1위의 에코프로 상반기에 600% 가까운 급등세 연출이 됐는데요. 자,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주가 등락폭 적다는 이런 통념이 깨지면서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자금 유입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 하반기에 강한 수급 유입 예상되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쾌한 시장관으로 또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상엽 레몬 리서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6분기 실적 시즌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반등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들, 뭐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쪽으로 업종별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반도체 쪽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자, 7월에 반도체 비중 확대해야 된다, 아니다. 이 부분부터 또 네.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내일이 벌써 이제 삼성전자 잠정 맞아요.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과연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참 전망치도 참 이렇게 폭이 넓더라고요.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참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모멘텀 좀 살펴보면은 네.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꼽자면 반도체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은 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는 부분인 건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발표에서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직도 수요가 좀 약하긴 하다. 그래서 우리가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제 감산을 확대할 거고 지금 웨이퍼도 보면은 기존의 한 25%에서 한 30%로 지금 감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또 추가 감산을 해? 그럼 반도체 업황에 좋은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또 확인을 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재고입니다. 재고가 하락할 것으로 또 한편에서는 좀 더 기대가 큰 쪽은 재고가 하락이 아니고 급감할 거다라는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내일 실적 발표 수치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컨센서스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이 나왔고 네. 또 너무 삼성전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랑 참 깐부다라고 네 진짜 친한 관계인데 HBM3를 글로벌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고 또 내년에 신제품 도 지금 샘플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AMD나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9월부터는 HBM3를 또 양산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럼 이게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하락하더라도 모아가는 전략은 변함없이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종목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도 좀 계시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두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다. 내지는 반도체에서도 뭐 소재 있고 장비 있고 HBM 있고 등등의 이렇게 분산 투자.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종목을 분산하는 게 좋다. 어느 쪽이십니까? ETF도 있으니까요. 네, 가장 깔끔하게. 쉽지만 또 뭐 효율성도 높죠. 네, 뭐 ETF나 뭐 최근엔 또 반도체 소부장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재고가 바닥을 찍고 이제 재고보다는 이제 출하량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소부장 쪽에도 조금은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올라가니까 뭐 편하게 이제 보실 때 ETF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일단 반도체가 이렇게 버텨준다면은 또 시장이 항상 이 큰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시총 상위주가 버텨준다라는 거는 순환매가 많이 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얘기와 함께 이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제 강하게 끌어올리는 게 사실 또 2차 전지지 않습니까? 2차 전지 하면 예전에는 진짜 중소형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대형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감안하면 아직도 여력이 있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 여력이 있습니다. 아, 여력이 있다. 네. 명쾌하게. 네, 더 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먼저 수급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워낙 네. 뭐 공매도가 많고 또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쇼스퀴즈 이제 관련돼서도 이제 뭐 파산했다는 뭐 일부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6월 마지막 주 일주일간의 공매도 비중이 얼마였냐면 6.34%였는데 이번 주 어제까지의 이번 주 3일 동안만 공매도 비중이 1.89%입니다. 그러니까 6%대에서 2% 미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공매도 비중이 크게 줄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또 대차도 늘지만 상대적으로 대차 상환하는 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은 수급 요인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 그리고 최근에 LG엔솔 같은 경우 참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1조 원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수요가 돈이 몰린 그 자금 규모가 무려 4조 7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근데 보니까 에코프로도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가깝게는 다음 주에 에코프로가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1.5년물 500억, 또 2년물 5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흥행에 수요할 것으로 좀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1,000억 원이 아니고 흥행 수요에 따라서 한 2,000억 원까지도 지금 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코프로 BM이 지금 12로 한 4,400억 원 발행 할 거고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또 3자 배정으로 한 3,610억 그러니까 두 금액만 합쳐도 한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명하네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정상급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뭐 스카이레이크나 IMA 인베스트먼트 또 프리미어 파트너스 등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어도 이와 같은 굉장히 유명한 사모펀드들이 투자한다는 거, 또 다음 주에 또 흥행이 기대가 되는 것 등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자회사 가치 조금 전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가치로 한 3조 원을 지금 가치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상장이다 보니까 이게 한 3, 4천 원에 머물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보다 무려 한 10배 정도의 또 가치를 받은 것도 긍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에코프로가요. 성장성도 있지만 이슈성 대표성까지 함께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 시가총액 위에 있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현재 한 30조 5천억 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슈성도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성장성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약 기자라고 하면은 미리 좀 준비해 놓을 것 같아요. 드디어 에코프로 지금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거래소에 10이거든요. 네. 드디어 뭐 10위에 네이버를 뭐 넘어섰다. 뭐 이런 기사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추가 상승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의 추가 상승에 지금 뭐 확신을 좀 가지고 계신 뷰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상반기에 수출 효자 종목 하면은 또 이제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그렇죠. 완성차, 뭐 자동차 부품주들 저희가 실전 투자함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투자 전략도 좀 부탁드리고 종목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네. 1분기에는 현대차, 기아가 이제 토요타를 이제 실적을 넘어서는 쾌거를 보이기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수출 100만 대 돌파한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근데 참 아직까지도 주가는 신고가를 돌파 못하고 있지만 현대차, 기아가요. 네. 밸류에이션이 참 저평가된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43조, 35조, 약 한 80조 정도 되는데 올해 두 기업에 합하면은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해서 한 24조 원 가까이 또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80조인데 영업이익이 24조. 네, 저평가된 거죠. 네.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고 또 실적도 부각받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8월 초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주가가 좀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이렇게 뭐 성장이나 그 부분이 조금 좀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렇다고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적 발표 시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일부의 이익 실현을 감안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한두 종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성우 하이텍 말씀드립니다. 예. 성우 하이텍이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내년에 3천억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1조가 안 됩니다.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배터리 케이스 수주 모멘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진산업인데 역시 실적이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한 460억이었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70억이었는데 네,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 놓고 봐도 저평가된 부분인 것 같고 현대차 기아가 이제 미국 쪽의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함께 동반해서 진출해서 그쪽의 모멘텀을 크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네, 역시나 아진산업이 그 기업 중에 하나인 것도 중장기 모멘텀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2분기에 주도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조선이었거든요. 조선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수주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별로 안 움직였다가 이제 올해 1분기도 사실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2분기부터 소위 말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조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 뭐 이렇게 회의론적인 부분은 조선 이러다가 말 거다라는 이 과거의 사례가 있었고 아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또 대세 상승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네. 후자 대세 사이클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보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신고가 또 이제 뭐 삼성중공업도 신고가 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자재 종목군들도 흐름이 좋았고요. 왜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3년치 이상의 수주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실적까지 뒷받침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이 수주만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적만 좋아도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이게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역시나 뭐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측면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조선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러우 전쟁 이슈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환경 규제가 있고 또 러우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유럽에서의 LNG 수요가 네, 여전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LNG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인 것도 굉장히 조선주에 있어서는 수익성 관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대되는 게 지금 글로벌 1위 선사 MSC가 또 이제 LNG 이중 연료 추진선을 최소 6척 이상 발주 계획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또 국내 기업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제 카타르 LNG선 2차 분등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참 조선주 좀 많이 오른 거는 인정하는데 네, 여전히 계속 보유나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기자재 쪽에서 또 조선주도 관심 필요하지만 기자재 쪽에서 한 점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태광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21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레벨업 됐는데 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라고 했는데 작년 레벨업 때 실적을 올해 1분기 확인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에 66억이었는데
3배가 늘어나서 199억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됐는데 또 증가해서 올해 실적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시가총액 한 6천억 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자동차 관련해서는 어닝 시즌 실적이 나오고 나서의 투자 전략 좀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조선은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있는 만큼 그냥 바이앤 홀드로 가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차 부품주는 실적이 좋을 거예요. 아까도 뭐 영업이익 올해 한 해만 놓고 봐도 한 24조 원까지 현대차기 합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돼서 나쁘진 네. 않은데 눈높이가 상당히 커요. 근데 조선주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에 수주를 많이 하면서도 좀 못 움직인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실적 개선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익성, 마진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네, 올해 넘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장기적인 네. 접근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도 섹터별 토픽까지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유쾌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이상엽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